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에게 하루 수차례 보습제를 발라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부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표정도 밝아졌고 우리의 마음도 여유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홈스쿨을 하는 또래 아이들 20명과 매주 정규 모임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 1년 정도의 홈스쿨 기간 동안에 아이의 피부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나아진 아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신은 홈스쿨을 계속 하고 싶었지만 아이의 의지를 존중해서 복학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토피로 인한 휴학이 학교에서 화제가 되었듯이 건강해진 피부로 복학했다는 소식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아이의 아픔에서 시작된 작은 보습제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피부 고민을 털어주는 화장품 사업으로 발전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망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거죠. 한 아이를 처음 만난 날 아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냐고 물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생에 실창나무 보이는 붉은 피부의 아이를 보고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태열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으면서 시간이 낮을 거면 괜찮다고 했다고 했는데 하얗고 포동포동한 아이를 기대했던 자신은 불안했지만 그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피부는 나아지지 않았고 눈가의 귀가 건조해서 가려워했고 비비는 바람에 얼굴은 더 붉어졌던 것입니다. 50일에서 100일이 지나 거의 1년째 돼서 아이가 돌이 되어 기념사진을 찍기 전마다 병원에서 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습니다. 금세 깨끗해지는 피부를 보면서 당신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이들 부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새 아파트를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 셋이 증후군이 찾아왔는데 아이의 아토피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얼굴에서 시작한 붉은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서 팔과 다리, 등과 배까지 뻗어나갔는데 그동안 발라왔던 스트레스의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아이는 밤마다 1시간도 못 자고 깨어나 울부짖었던 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들 부부는 가족의 부부의 불면증은 끝이 없어 2시간 이상 연달아 자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이의 피부를 걱정하면서 주변의 목소리가 끊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이 내에서 친척들은 친구들에서 길거리에 마주치는 행위들까지 카더라라는 정보를 쏟아냈고 그때 이들 부부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학병원에부터 한의원의 민간요법까지 가리질 않았는데 아토피 치료제의 개발 실험에도 참여해봤고 아토피 극복 후기란 책은 모조리 읽고 따라 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약초라면 가리지 않고 구해서 써보았다고 합니다. 탱자에서 당나무의 감초는 물론 목초에 소금쟁이, 심지어 개굴풀까지 매일 씨를 마셔서 베개를 만들고 빵과 조미료 직접 만들기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0개에 대한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는데 매일 이불과 옷을 빨고 멀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행에 친척집을 갈 때면 이불 청소부터 청소 테이프까지 들고 다니는 결벽증의 수중의 엄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에서부터 환경, 스트레스 관리까지 가족들의 모든 일상이 아이의 아토피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마음 아픈 건 내 선택이 아이를 더 힘들게 했다는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의 지인이 효과가 확실하다며 개발 중인 신약을 강력히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 바라는 동안 아이가 비무지면서 아파했지만 나는 조금만 이들 부부는 조금만 참자면서 계속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다가 TV 뉴스를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발라준 그 약이 정제가 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후회와 함께 아이의 피부는 더욱 악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지인이 추천한 피부숍의 고가 크림이 문제가 되었는데 비록 아토피의 특효라는 말에 설득되어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며칠 만에 아이의 피부가 기적처럼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부는 감격에 걸어서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던 그때 그들의 사촌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가 쓰던 제품이 불법 스테로이드 덩어리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 들어와서 전화번호가 한 장 쪽지를 내밀었는데 연락을 해보니 아토피 아이를 둔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던 것입니다. 길에서 만난 자신의 아이의 피부를 보고 안타까워서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의 아이도 아토피로 고생을 했는데 최근 어느 한의원의 약이 특효였다고 했다고 합니다. 비록 비싼 가격이 부담될 거라면서 하지만 우선 한 달치를 함께 구매해 나누자고 했습니다. 2주 정도 사용해보니 효과가 좋아서 재주문을 했는데 제조에부터 배송까지 약 1, 2주가량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의 희망을 품고 주문을 하고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약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갔습니다. 발등에는 고름이 차오르고 부종이 심해서 신별초제 신기 힘들었는데 얼굴에서 붓기 시작하자 자급한 마음에 평소 다니던 한의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은 그 약을 만드는 곳은 정식 한의원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섞어 파는 곳으로 악명 높은 한약방이었던 것입니다. 실력 있는 한의사의 처방이라고 믿었던 이들 부부의 기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결국 아이의 신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대학병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 사고체 신염으로 전달되어 5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계상 부근에 의한 피부 농가진이 신장까지 침범해서 사고체 신염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후 6개월마다 혈뇨 검사 등의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장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스테로이드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른 경험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픈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세상을 보면서 원망이 컸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갈 곳도 믿을 곳도 없다는 절망감에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어서 아이를 위한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맑은 공기를 찾아서 시골로 여행을 다녔고 구매명절에서 직접 유기농 채소도 일러보았다고 합니다. 천막을 치고 자연속에서 캠핑도 하면서 세습 증후군을 피해 10년 된 산 아래 아파트로 이사도 강행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고기만 먹으면 긁던 아이를 위해서 만든 삼겹살 혼자 요리였는데 그 귤을 먹고 그렇게 이후 그는 횟수가 줄어든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이 주말 이후 주말 농장에서는 아이들의 반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해서 농장 체험과 혼자 고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아토피 때문에 친구 사귀기 어려웠던 아이에게 새로운 관계에 문 열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즈음에 이들 부모는 매실액을 아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토피에 좋다는 말에 부모님께서 손주를 위해서 직접 항아리에 매실을 담가주셨는데 까맣게 온몸에 바르고 수전 방식으로 했더니 신기하게 해서 피부가 조금씩 나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지인들 페트병에 담긴 매실액으로 약한 거는 얻었던 것입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이 소리와 함께 가스가 튀어나오는데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같은 매실액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피부는 더 붉어지고 가려움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